안녕하세요 딥딩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필을 진행할 기업은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와우. 자, 항목풀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중소기업 중앙회 제가 작년에 항목풀이 진행해드릴 때도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혹시 보이시는 중앙회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중앙회라는 글자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농협 중앙회라든지 신협 중앙회 이런 중앙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중앙회와 같은 중앙회입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중앙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농협이나 신협의 항목풀이를 진행해드리면서 이런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자,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소기업 중앙회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조합원들이 바로 이 법인이라는 중소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동조합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엄연히 사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사기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공공의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들과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공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이지만 공적인 성격을 좀 크게 띠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항목풀이 할 때 첫 번째 협동조합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중소기업 중앙회는 금전적인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보증이라든지 대출 이런 것들이 메인 사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경영 환경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조사해서 정책들을 많이 제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457딥 홈페이지에 항목풀이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해놓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렇게 기업 분석을 말씀드리고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오늘은 특별히 제가 5문항을 모두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기업 분석은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항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첫 번째 문항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뭔가요? 네, 바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문항이죠. 그래서 뭐 말은 거창하지만 선택한 이유를 말해달라, 꿈과 비전은 무엇이냐 하고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는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담아주시면 좋냐면요. 자, 첫 번째, 기업 이해도나 직업관들을 좀 담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는 내 직업관에 이렇게 부합한다. 두 번째, 기업 이해도 보여주시면 좋겠죠.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루고 싶은 꿈은 입사 후 포부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사업 이해도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소기업 중앙회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직무 기술서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직무 기술서라든지 직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딱히 언급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줄지를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글자 수가 많죠, 여러분들. 자,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회에서 이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는 구인난과 우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말 그대로 인력 미스매치를 좀 해소하고 싶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어떤 목표를 좀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현재 기업체 규모에서는 99%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에 뭐래요? 허리로 여겨지고 있대요.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중소기업은 국내 경제의 허리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소기업은 국내 경제의 허리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본인의 구체적인 좀 계기가 나와줘요. 그래서 내가 그 IT 기업에서 구인구진 박람회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정말 인력 구하기 힘들어 하더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소기업들은 정말 인력 구하기 좀 많이 힘들죠. 그런 상황을 좀 언급을 해주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 현실을 왜 얘기하고 있나요? 예, 내가 가서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에서도 중앙회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프로젝트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런 인력 문제나 구인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역할까지 설명을 해주면서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중앙회가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뭐예요? 중소기업의 상황과 그 다음에 중앙회가 하고 있는 역할까지 논리적으로 딱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의 얘기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역시 강소기업에 대한 대중적 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인식 제고에 기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홍보 담당자로서 언론사 및 유가경영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많이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좀 알려주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구인난이나 구직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본인의 포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내가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경험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 파트를 경험이 없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관련된 수치를 직접적으로 기재해 주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몇 퍼센트의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좀 어떤 정도로 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지를 수치적 근거로 좀 제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내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수치를 제시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요? 열정과, 펜 색깔과 똑같은 열정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정과 도전적인 경험을 묻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어떤 능력이나 전문 지식을 개발하게 됐는지도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냐. 아주 까다롭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요. 자, 열정과 도전적인 경험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항은 어떻게 접근해 주시면 좋냐면, 자, 먼저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경험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문항이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문항이 뭐가 빠졌냐면 직무 역량을 기술하는 문항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직무 역량을 딱히 어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 직무 역량을 어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안 하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 역량을 이 문항에서 기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중소기업 중앙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역량들 중에 내가 약간 가장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전과 열정 경험은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난관이나 좀 자발성들이 있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남이 시켜서 한 경험은 도전이나 열정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남이 시켜서 한 일일 뿐인 거죠. 그래서 도전 경험은 내 자의에서 한 자발성이 좀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좀 힘들었겠다. 야, 정말 너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도록 일종의 난관이 좀 있어주면 좋습니다. 이 난관이란 거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 장애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뭐 금융상품을 팔았던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중소기업 중앙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아닌데 이런 경험을 써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예, 됩니다. 왜요? 여기서 무슨 키워드를 제시했죠? 자, 마케팅이란 키워드를 제시했고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자, 마케팅과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왜 필요하냐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노란 우산 공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공제 상품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중앙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노란 우산 공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한번 금융상품 팔았던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 고객들한테 어떻게 마케팅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고와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딱히 직무 역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과 잘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노란우산 공제 상품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내가 정말 금융상품을 팔았던 경험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걸 엮어서 이렇게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항에서 벌써 역량과 경험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죠. 마케팅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지식을 키워왔다. 자, 금융기관에서 제시할 때 여기 먼저 난관이 제어야 되는데, 자, 전화를 걸었을 때요, 끊어버린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저한테도 요새 많이 오는데 보험사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분들은 막 딱 끊어버리게 되죠. 그것처럼 자, 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마저도 그랬던 거죠. 전화를 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객들한테 재가입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벌써 난관에 봉착을 했죠. 대단한 난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전화 끊어버린다. 내 말 안 들어준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한 난관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 경험 속에서 정말 어려웠던 점이 뭔지를 하나는 꼭 집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난관을 극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제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리고 뭐 문자도 발송을 했고요. 그쵸 여러분들? 재가입 안내라는 거 문자를 보내면 아무래도 연락을 좀 더 잘 받아주시겠죠. 그리고 보험 상품 안내보다라는 것보다는 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이 만기가 다 되셔서 재가입을 하시거나 찾아가셔야 돼요 라는 식으로 안내를 했다면 고객들은 이거 상품 팔려는 게 아니라 내 상품에 대해서 안내해 주려고 연락이 온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전화를 좀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교육까지 이수해 가면서 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 재가입 안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난관 극복 과정 그리고 직무 역량 했죠. 선생님 마케팅 역량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자 발송도 하나의 마케팅 역량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혹시 금융 관련된 문자들 많이 받지 않으신가요? 네, 이제 아마 여러분들 뭐 금융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요새는 학생분들도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입하신 분이 있고 뭐 주택 청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앱 가입하세요, 마이데이터 가입하세요, 참여하세요 이런 식으로 관련된 문자 많이 발송되는데 이것도 마케팅 관련의 일종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문자를 발송해봤다면 그렇게도 기술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쌓았던 직무 역량과 경험의 결과, 전문 지식 어떤 걸 쌓았는지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앙의 사업들을 좀 공부해보면서 이런 사업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 경험을 기술하시면 돼요. 그 경험들 중에서 조금 어려웠고 힘들었던 경험 선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항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딱 보면 알죠? 이렇게 팀워크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으로 했던 경험들, 함께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경험을 묻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어려운 상황이 딱 나와요.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감이 중요한 거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놓아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과제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아주 조건들이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팀워크로 성공했던 경험을 말해달라 이거예요. 팀워크 성공 경험이에요. 왜냐면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과제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안 됐습니다.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술은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어떤 난관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지 조금 카테고리별로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팀워크 하다 보면 꼭 안 하는 애들 있죠. 잠수 타고 연락 안 받고 해오라면 안 해오고 갑자기 누구 장례식 났다 그러고 물론 정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고의성을 띈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 참 힘들죠. 그 다음에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 못 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태클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이 발생하면서 팀이 좀 무너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자, 미합입니다. 미합이라고 보면 되죠. 자, 결론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갈등과는 조금 달라요. 갈등은 서로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면 여기서는 계속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어떤 결론점에 도달하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길만 제시를 하는 거죠.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높은 목표로 인한 사기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팀원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힘 빠져서 안 할 수 있죠. 우리 이거 못해,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패배감을 한가득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원 부족으로 인한 진행 불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했다, 비용이 부족했다, 예를 들면 팀원 2명이서 했다, 3명이서 했다, 원래 6명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자원 부족 경험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5가지 케이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경험을 찾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된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이 친구는 좀 갈등 소재를 갖고 왔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딱 갈등이 보이죠? 그래서, 자,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이끌어냈다라면서 첫 2가지 문장 작성해주고 있고, 상황을 보니까 연합동아리 활동을 했었네요. 그 상황에서 갈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예요? 홍보부와 제작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옆에 앞에서 갈등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해야만 목표한 모객수를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만들면 갈등을 해결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갑작스러운 제작 요청은 제작부에 부담이 가고, 그쵸?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하려고 먼저 대화를 나눠본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를 나눈 것도 하나의 갈등 해결의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남북회담 같은 거 있죠. 남북회담, 여러분들 남북회담 하고 나면 무슨 엄청 좋은 결과가 당장 일어나나요? 당장 뭔가 통일이 되나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나요?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뉴스에서는 대서특필이 되고 뭔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됐다라는 식으로 화해에 대한 무드가 조성됐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평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대화 자체만으로도 사실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대화를 유도하고 주선하는 것도 하나의 갈등 해결의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조율을 또 했네요. 그래서 조율한 건 뭐냐, 너의 의견, 나의 의견 들어보고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협의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한 명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갈등을 해결했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구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협력할 때 더 높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웠다고 이렇게 경험을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결과를 작성하셔도 좋은데요, 여기서는 어떤 느낀 점이나 교훈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협력이 곧 시너지다 라는 배움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성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꼭 창의성을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창의성이란 뭔가 창의를 해야 된다, 창조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창의성은 창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꼭 무에서 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존에는 이 A라는 방법을 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B라는 방법을 시도해봤다. 그러면 이것도 창의성이에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성 경험이란 거는 꼭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다. 기존에 있던 방법 중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창의성이다.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창의성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조금 문항을 비틀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증진했던 경험이라는데 저는 이거 좀 말장난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과성이든 효율성이든 뭐든 좋아졌다는 거면 돼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효과성, 결과가 좋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과가 좋아졌는가, 특히 산출물, 아웃풋이 좋아졌는가의 문제고, 효율성은요, 낭비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즉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등등 이런 과정에서 낭비를 없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기존의 방법에 대한 문제인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A라는 방법에서 B로 갔다는 거 얘기했는데, 자, 이게 A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굴러가고 있어. A 방법이 잘 되고 있다면요, 굳이 B라는 방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B라는 방법은 A라는 방법에 문제가 좀 있거나 뭔가 비효율이 있다거나 효과가 잘 안 나온다거나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게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문제가 있으니까요. 결과가 안 나거나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했더니 새로운 시도를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 플로우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단순히 A에서 B로 바꿨다가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두 가지 문장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A예요. 뭐냐? 자, 판매 실적 1, 2 목표하려고 했으나 평균 매출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소극적인 판촉, 그 다음에 제품과 미숙한 답변, 이게 A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 판촉을 했고 미숙한 답변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뭘 알려줘야, 뭘 적극적으로 다가와 줘야 살든 말든 할 텐데 판촉도 안 하고 답변도 미숙하면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A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자기가 원래 1등 하고 싶은데 지금 1등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평균 맞지도 매출이 못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 파악까지 딱 끝낸 후에 뭐 하나요? 자, 그래서 본인이 해결 방안을 고안을 했고요. 어떤 시도를 했냐라고 했을 때, 자, 고객마다 선물 대상에 맞는 제품 추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뭐 성별과 나이별로 어떤 소비 패턴을 파악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맞춤형 추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설명을 이번에 잘하려고 노력했나 봐요. 그래서 효능과 관련된 기사를 매대에 부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식용 샘플을 추가로 요청하여서 적극적인 판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에서 이렇게 B가 됐다라고 그 과정까지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판매 실적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A, B 딱 보이시죠? 그래서 창의성이란 거 여기서 보면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들을 B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창의성 경험도 뭐 대단한 창의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쉬운 소재 속에서도 이렇게 창의성 경험을 어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업무상 프로세스 개선했다거나 아니면 좀 조직에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결했던 경험들도 작성해 주셔도 좋아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힘들게 왔는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항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묻고 있는데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애로사항이 뭐길래 이거 왜 물어볼까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애로사항은 뭐예요?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중소기업, 여러분들 제가 중소기업 관련된 기관들 풀어드리면서 뭐 기업은행도 그렇고요, 신용보증기금도 그렇고요, 수많은 기업들 풀어드리면서 야, 중소기업 정말 경영하기 쉽지 않겠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지금 한계 기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대출로 정말 힘들어하는 기업들도 너무 많고요, 뭐 원자재 가격 인상부터 고환율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부분까지 정말 중소기업들이 겪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이해하라는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합격자 소서 제가 봐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경험이 나오지는 않아요. 정말 참신한 해결책, 대책 같은 것들은 다 중소기업 중앙에도 이미 고민해보고 시도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요, 그것들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봐라는 겁니다. 해결책을 뚱딴지 같은 해결책을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애로사항을 작성하실 때 꼭 근거, 수치, 객관성을 확보해 주세요. 그냥 뇌피셜 안 돼요. 중소기업이 그냥 환율로 힘들 겁니다. 안 됩니다. 환율로 인해서 정확히 무엇이 힘든지를 수치적 근거로 제시해 주셔야 돼요. 환율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글의 신빙성을 좀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주안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 이 문항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플로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 먼저 어떤 어려움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제시되어 있나요? 자, ESG입니다, 여러분들. ESG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좀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 ESG 애로사항 주요 결과처럼 요런 수치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수치를 좀 활용해서 글을 써주시면 글의 신빙성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설득력도 높아져요. 그래서 근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다는 수치 근거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작성을 했다면 이에 따라 해결책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네, 중소기업 이 K비즈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 하냐면 요 ESG 경영지원을 봤는데요. 제가 하나의 사설을 봤는데 저희 사업체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 사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중소기업이 뭐 인력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 같다. 방향성을 제시해줄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였냐라고 하면 ESG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플랫폼을 기획하고요. 거기서 ESG 자가 진단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이면 제조업들이 지금 ESG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거기서 좀 잘 된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여기서 말한 사례집 같은 걸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나? 우리도 이런 잘하는 기업들처럼 따라가고 있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기업들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ESG 면에서 이런 걸 해야겠네? 라고 체크해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보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분 문항을 향해서 정말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전문항을 좀 많이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러 개 한계로 그동안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5문항을 모두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항목풀이가 도움이 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예시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관점, 자료를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항목풀이를 읽어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항목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